12월 달에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015년도 1월 20일 날 직장을 다 제거하고 대장 일부 제거하고 또 간을 60% 잘라내고 간을 자르면서 그 한쪽 담도를 잘랐어요. 담도를 잘라가지고 다른 담도에 연결시켜서 그 수술을 7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그 대동맥 임파절하고 간으로 또 전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암을 거부하고 면역 치료를 하기 시작해서 면역 치료 4개월 만에 제 몸에서 암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타민C 주사가 무슨 주사입니까? 정맥주사예요, 정맥주사. 정맥주사라는 것은 정맥에다가 비타민C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암이라고 있는 곳은 보이지 않는 잔존암에도 다 얘들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비타민C가 뭐예요? 가짜당이에요, 가짜당. 포도당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기들 먹인 줄 아는 거예요. 먹인 줄 알고 정상세포보다 12배 비타민C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 물에 녹는 애들이 물에 녹는 애들. 물에 녹는 애들이니까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산화수소입니다. 가산화수소인데 정상세포도 비타민C를 먹죠. 포도당인 줄 알고. 먹지만은 정상세포는 얘들을 해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카탈라제라는 효소죠, 카탈라제. 그래서 얘들은 물이나 산소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카탈라제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그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가산화수소에 의해서 암세포가 서서히 죽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들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아요. 암 환자들은 급하거든. 급하고 빨리 나서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이러니까 한 3, 4개월 치료를 비타민C 주사를 맞았는데 암이 크기가 안 줄어들었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리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안 줄어들죠. 가짜 당을 먹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효과가 나느냐? 딱딱한 암세포가 종양이 물렁물렁해지죠. 물렁해지다가 사람에 따라서 제일 빨리 암을 고친 사람은 1개월 만에 고쳐요. 딱 1개월 만에 암을 고쳤어요. 오래 걸린 사람은 5년 만에 고쳤어요. 5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고치고 난 다음에 재발이 돼서 사망한 사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공개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방송이 되든 어쩌든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 하는 것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만은 분명히 합니다. 암은 북치병이 아닙니다. 이 비타민C를 연구한 사람들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죠. 아세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사람은 개인적으로 라이너스 폴링밖에 없어요.
이분이 신장염이 걸려서 나이 40에 다 죽어갈 때, 신장염이 그때는 죽는 병이었으니까, 그러고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내가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인류에 많은 공헌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한탄을 했어요. 그 연설 내용을 들은 사람이 바로 어인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인스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잘 알죠. 힐리 팩터라는 책을 써낸 사람이에요. 비타민C의 진짜 대가는 어인스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뭐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을 이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서 비타민C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욕심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하죠. 박사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박사님 내가 50년 더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하고 처방 내린 것이 바로 비타민C예요. 실제로 94세까지 사셨잖아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죽기 전날까지도 비타민C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C 아버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뭐 카메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병근 박사라고 있어요. 하병근 박사. 인간이 태어날 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내가 강의 몇 번 해드렸는데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을 인간은 못 만들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벌써? 아니 와서 매일 들어보면 뭐합니까?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것을 인간이 처음부터 못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인간의 조상들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수명도 지금처럼 뭐 80년, 100년이 아니에요. 900년 산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어느 날 DNA 분자 구조 중에서 L-글락노락톤이라는 분자 구조를 상실하게 되죠 인간이. 그때부터 아스코르빈산이 없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항상 인간은 감기에 걸려요. 이것까지 다 들었죠 전번에? 네. 동물들은 왜 감기에 거의 안 걸리느냐? 바로 아스코르빈산 때문에 안 걸려요. 동물들은 감기에 걸리면은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간에서, 큰 동물들은 간에서 만들어내고 작은 동물들은 신장에서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감기를 없애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왜 걸리는지.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강의해드렸는데 자그만 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패스트병이라고 하시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억. 그 외에도 수많은 병으로 죽었어요. 제일 많이 죽은 병은 괴혈병이 괴혈병. 암보다도 훨씬 무서운 거죠. 젊은 유럽 군인들이 배 타고 4개월, 5개월 가면 전부 다 죽어서 돌아왔어요. 탐험가들도. 바로 그것이 괴혈병이에요. 그 괴혈병을 고친 것이 누구냐? 영국 왕실의 린드라는 교수예요. 의사예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이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것을 자기 비밀 무기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전 세계를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괴혈병을 이길 수 있었던 자기들만의 무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얼베르토 센터지리자라는 의사가 그걸 발견하면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야. 괴혈병,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으로 괴혈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비밀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워털루 전쟁에서도 나폴레옹이 영국한테 졌거든. 그게 바로 아스코르빈산을 몰랐기 때문에 진 거예요. 병사들이 다 쓰러져 버리니까 쓰러지면 바깥 치워야 돼. 근데 영국은 아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전쟁으로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바로 바이러스, 괴일병으로 해서 진 거예요. 이런 것은 세계사에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일병을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괴일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먹으면 고쳐져. 라고 고쳤다고 장담을 하거든요, 지금. 우습게 알아버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못 고쳤어요. 괴일병은 급성계열병이 있지만은 급성계열병은 임상을 보이죠, 임상. 정발에서 표가 나죠. 만성계열병은 표가 나지 않아요. 임상을 보이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 어깨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름도 모르게 아프잖아요. 그게 뭡니까? 만성괴혈병. 그 중에 하나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산소 아세요? 일단은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잖아. 그 활성산소를 우습게들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5가지 해놨죠. 뭐죠? 운동. 또 정신력. 음식. 면역치료. 배변활동.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운동을 그냥 하면 뭐가 생겨요? 주산이 생기죠.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생기면 암은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오늘 지금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나 다세포 생명체들은 숨을 쉬죠, 숨을. 24시간.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숨을 쉬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밥 먹잖아요, 밥. 음식.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에너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산소 없이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산소로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로 만들고 나면 폐기물이 생깁니다.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쉽게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폐기물이 생기죠. 그 폐기물을 제대로 보관을 못하고 그 폐기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후쿠시마처럼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년이 흘러도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도 발전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박동하는 심장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0.2cm, 0.3cm밖에 안 되는 기관이에요. 이 몸 전체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산소를 가져와서.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또 폐기물이 생기죠. 그 폐기물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인데 그런 이유뿐이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으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 또 뭐가 생깁니까? 역시 산소를 많이 들여켜야 되니까, 숨이 차니까 또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방사능 치료를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항상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 못해주면은 사람은 절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고 장수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암 환자들하고 만 4년을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를 안 하지만은 내가 암을 고치고 내 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폐암, 무슨 암 이렇게 고치기 시작하니까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변이 만들어지면 그 변은 뭡니까? 벌써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세균 덩어리예요. 그것이 직장을 딱 맡고 있는데 변비가 있어. 활성산소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 때문에. 그렇죠? 걔들은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배출. 그 세균 덩어리. 배출을 시켜줘야지만 활성산소가 빠져나오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변비가 있으면 뭘 하죠? 관장하잖아요, 관장. 약국에 가서 간장약 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관장하고. 그게 안 되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아마 경험 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변을 긁어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실제 이게. 경험도 해봤죠. 나는 많이 봤죠. 변이 안 나오고 방구가 안 나오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냥. 혈관이 터지고. 그렇게 막,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그 장갑 끼고, 손가락 씹어 넣어서 변을 긁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변비의 변비. 그래서 뭐, 커피 간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다 소용없어요. 일시적인 거. 그걸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소가 쌓여서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병들을 만들어내죠. 뭐 복부 비만, 두통, 뭐 우울증, 뭐 수많은 병들을 만들어내는데 비만인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오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비. 그래서 변비는 꼭 고쳐야 되는 병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인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실천하세요. 백날 알아봐야 실천 안 하면 흔들립니다.